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개요적인 측면에서 1강으로서요. 이클립스를 시작하는 자바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자바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기본기 다지기 부분입니다. 우선은 개념적으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습. 환경은 환경 구축, 그 다음에 기본 소스 코딩 해서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익힐 때 보면 헬로 월드부터 먼저 출력시켜 보는 게 일반적인데 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 이클립스는 자바를 개발하는 개발 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자바를 익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루는 내용은요, 개발자의 사람과는 언어인 자바 친해지기, 그리고 자바에서 JVM 역할은 뭐냐,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 그 다음에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 설치하고요. 환경 변수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작인 헬로 월드 예제 만들기, 실무에 적합한 개발 도구인 이클립스가 친해지자.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는데, 자, 자바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언어는 없지만 훌륭한 언어는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바는 95년도에요. 객체지향 언어가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다.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가 개발되어졌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바는 초기에 어떤 목적 취지로 만들어졌냐면은 전자 제품의 컨트롤 그 박스들이 있죠. 일례로 뭐 냉장고다, 뭐 세탁기다, 또는 뭐 전기밥솥이다 보면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거를 그 작동시킬 수 있는 랭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종속적이지 않고요. 어떤 기기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표적으로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의 운영체제 자체가 OS가 종류가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동일한 소스 코드가 수정 없이 그대로 실행되어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하드웨어의 특징이 틀리다 하더라도 위에서 구동되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실행 환경을 구축해 주는 그게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하드 위에 얹어지고요. 그 위에서 밑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자체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뭐 OS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위에 해당 그 자바 프로그램 개발한 것들 동작하게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소개될 건데, 그리고 이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해당 이 자바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전세계 개발자가 뭐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 현재도요 프로그래머들 중에 활동 인원이 가장 많은 게 자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바를 이용한 개발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사용되어 왔고, 자생력 있는 기반 언어다.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성능을 발전하고 생명을 키워가고 있다. 자, 자바는요, 90년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제임스 고슬링이 개발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자, 개발 목적에 따른 자바 언어의 사용 환경의 분류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자바 SE, 자바 스탠더드 에디션 표준 버전이요. 표준판. 자바 표준 플랫폼. JVM 하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 운영 환경 하고요. 그다음에 API.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해요. 다양한 API에 대한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바 EE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주로요 서버 기능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SE 스탠더드 에디션을 바탕으로 해서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추가한 에디션입니다. 자바 EE.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때 다룰 JSP 같은 경우에는 자바 네, EE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저희가 설치할 자바 디벨롭먼트 킷도 EE 버전 설치할 거예요. 자바 EE. SE가 포함을 하거든요. SE가 포함되어지고 더 확장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바 ME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 에디션입니다. 네. 모바일 디바이스나 뭐 셋업박스 같은 네, 인베디드 장비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플랫폼이다.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요 일반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이제 뭐 해당 그 뭐 애플릿이나 서블릿이나 네, 또는 이제 뭐 모바일용이나 이러한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을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자바 특징은 쉬운 문법을 제공한다. 네. 독립적 언어다. 편리하다. 뭐 객체 지향 언어다. 네.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네. 그리고 수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다. 네.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가상 서버 네, 다루고 있는데 write once, run anywhere. 네.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든 실행된다. 네, 자바를 한번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OS든지 동일하게 동작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네, 개념입니다. 원래 이제 목적 취지가 그 측면에서 만들어진 언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다른 언어들은 OS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써야 하고 각 OS 특징에 맞게 다시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네, 자바는 네,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든지 네, 동일 소스가 그대로 실행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만 집중할 수가 있다. 네. 자, 자바 실행을 위한 가상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요. 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와 네, 프로그램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어플리케이션들은 JVM 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뭐 JVM과 OS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네, OS 종류에 상관없이 동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계열의 운영체제이던 리눅스 계열이던 뭐 솔라리스, 뭐 유닉스 계열이던 네, 맥OS 네, 이던 다 동작한다 이 말이고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중간자 역할을 하는 네, 중간자 역할을 하는 JVM. 그래서 JVM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성격으로 동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현 자체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데 역할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드웨어, 네, 중간 장치. 네. 자, 더 세부적인 구조는 뒤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JVM의 동작 원리라고 해서요 소개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자, 우선은요 용어적인 부분만 개요적으로 뒤에 살펴보겠고요. 자바 실행을 위한 가상 머신, 네. 자, JVM이 앞단에서는 장점적인 부분으로 소개되어졌어요. 한번 작성하고 어디서든 실행된다. 이게 장점이다 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반대로 네, JVM이 있어야지만 자바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 라는 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바 가상 머신이 없으면 동작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의 후반단에 웹 쪽 같은 경우에는 자바 애플릿이라고 웹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어지는 네, 자바 애플릿들을 이용해서 뭐 어떤 동적인 요소들을 웹페이지 내에 좀 삽입을 시켰거든요. 자, 그럼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려면 웹브라우저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허용을 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을 해당 웹브라우저 내에 탑재시켜가지고 배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기본적으로 탑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동작 못 하게끔. 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돼 있지 않으면 동작 안 한다. 이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네, JVM이 구동해야 하는데, 이 구동되어진 JVM은 네, 컴퓨터의 메모리나 CPU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네. 라는 부분이고요. 네. C나 C++ 같은 언어는 네, 시스템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자유롭다.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는 네,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JNI를 통해서 JVM 한 번 더 거쳐야 네,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인베디드 쪽 같은 경우에 인베디드 하드웨어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자바보다 C나 이런 언어들이 아직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재는 하드웨어 성능이 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JVM 성능에 대한 이슈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어졌다. 네, 그래서 네, 편리함이나 생산성에 좀 더 이목이 집중되어진다. 네. 자, 자바에서의 JVM의 역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구조를 알아보는 JVM의 동작 원리.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네, 보다시피 뭐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쪼개서 소개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크게 보면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클래스 파일입니다. 네, 클래스 파일 자바 소스 코딩을 한 다음에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클래스 파일들입니다. 해당 그 클래스 파일들이 실행되어지는 거고요. 해당 그 클래스 파일들 밑에 단에 보면 클래스 로드 서버 시스템이라고 네, 돼 있고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은 네, 구조 자체가 클래스 파일, 클래스 로드 서버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JVM이에요. 자바 버추얼 머신 부분입니다. 네. 실행 데이터 영역, 네, 실행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뭐 실행 엔진, 뭐 네이티브 메소드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각각에 대한 소개가 세부적으로 교재에 다뤄지고 있는데 클래스 파일 뭐 관련되어진 부분은 네, 지금 교재의 26페이지에부터 보면 JVM 내부 구조를 소개하고 있는 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클래스 파일 네, 개발자가 만드는 혹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 네. 개발의 자바 프로그램은 파일 확장자가 warm.java 소스 코딩하고 난 다음에 확장자를 warm.java라고 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해당 이 저장한 네, 자바 파일은요 컴파일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네. 자, 자바도 개발 언어 자체가 고급 언어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문의 단어와 뭐 영단어와 숫자 조합 뭐 이렇게 소스가 구성되어집니다. 근데 해당 그 소스를 컴퓨터가 직접 인식을 못하죠. 컴퓨터가 인식하는 네, 언어는 작업 언어인 기계어 0과 1로 구성되어진. 그래서 그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네. 그래서 자바 파일이요,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가지고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성되어지는 파일이 클래스 파일이에요. 뭐뭐.클래스라고 네, 파일이 생성되어져요. 파일명 같은 파일명으로 해가지고요. 뭐 helloworld.java를 컴파일 시켰다. 그러면 helloworld.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네. 자, 이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어진 클래스 파일이 JVM에서 실행 가능하다. 클래스 파일은 네,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면서 프로그램은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네. 다음요. 클래스 로드 서버 시스템. 네. 자바 클래스 파일들은 OS에 직접 동작하는 게 아니고 JVM에서 위에서 동작을 한다. 네. 그래서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은 실행할 클래스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바 버추얼 머신에 메모리에 올려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네, 클래스 로딩이라고 하고요. 네. JVM의 클래스 로드 시스템, 서브 시스템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자, 더 세부적인 거 있는데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실행 데이터 영역. 실행 데이터 영역은 다시 꾸러미로 묶어놨잖아요. 그게 보면은 네, 구성 요소들이 보면 뭐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뭐 이렇게 네,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힙 영역의 구성은 또 이렇게 밑에 있는 뭐 퍼포먼스 제너레이션, 뭐 영 제너레이션, 오더 제너레이션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레지스터 영역, 네이티브 메소드 영역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행 데이터 영역 그 세부적인 걸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실행 데이터 영역은 클래스 로드로부터 분석되어진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네. 메모리에 올라간 클래스와 객체와 변수들이 저장되어지는 곳. 데이터 목적과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메소드 영역이라는 부분 자체는 네. 클래스 로드에 의해서 로딩되어진 클래스가 저장되어지는 곳이다. 네. 그래서 네,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클래스를 실행하게 되면 메소드 영역에 클래스 정보가 복사되어진다. 여기에 가장 먼저 데이터가 저장된다. 네. 메소드 영역, 스택 영역, 네. 호출되어진 메소드 정보가 저장된다. 네. 실행된 메소드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다. 네. 실행이 끝나면 저장된 정보를 확대된다. 네.
자,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저장되는 메서드 정보에는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 복귀 주소 등이 있다. 네. 이 영역은 스택 자료 구조 중에 스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스택이라는 용어는 이제 last input first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개념상으로 이렇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망 안에 양파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 그러면 네. 들어갈 때는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끝에서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 말이고요. 네.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메서드의 호출 정보나 호출 순서 등을 추적하기에 편리하다. 넘어갈게요. 개념적으로. 힙 영역. 네. JVM의 실행 데이터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영역을 담당하느냐. 네. 객체는 클래스가 실행될 때 생성해서 힙 영역이 저장되어진다. 네. 클래스가 실행되어져서 생성되어지는 인스턴트 해서 만들어지는 객체가 대상이 객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 어쨌든요. 네. 클래스가 실행되어질 때 생성되어지는 그 객체가 네, 힙 영역에 저장된다. 그래서 힙 영역에는요, 네, JVM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함과 동시에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레지스터, 네, 주소입니다.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JVM이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그 다음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영역. 네. OS의 시스템 정보나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접근하기 위한 구도 정보를 네, 담는다. 오케이. 네, 개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볼게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영 제너레이션, 그 다음 올드 영역, 퍼머넌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힙. 네, 아까 네, 힙 영역은 다시요 하위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요. 힙 영역은 다시 영 제너레이션, 올드 영역, 퍼머넌트 영역. 네. 영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내부에 어떤 코드가 실행되어졌을 때 새롭게 생긴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 올드 영역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는 네, 올드 영역에 저장되어지고 퍼머넌트 영역은 네, 클래스 정보가 저장된 영역이다. 네. 개념 잘 안 잡히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으로 네, JRE라는 용어가 나오고 JDK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 JRE는 자바가 네,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 실행 환경입니다. 네. JVM하고요. 기본적인 FAI들로 구성되어진다. JRE, 네,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는 JVM과 그리고 기본적인 네, 자바 API들로 구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JDK는요 네, JRE를 포함을 하고요 네, JRE에서 제공하는 실행 환경뿐만 아니라 네, 자바 개발에 필요한 여러 명령어가 포함되어지는 네, 자바 툴이라든지 자바 컴파일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게 JDK고 자바를 개발한다 라고 할 때는 네, JRE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JDK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자바 디벨롭먼트